내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서 빛의 혁명을 이뤘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로 여의도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은 A약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민께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되었고 코스피는 3,200으로 뛰었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분기 실질 GDP는 0.7%나 성장하여 5분기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만점 분야는 외교였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지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국가로 이미 복원하였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눈부신 외교 성과입니다. 외교는 외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외교가 잘 돼야 수출도 잘 됩니다. 외교는 외교로 그치지 않고 외교는 튼튼한 안보와 평화의 초석이 됩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경제도 좋아지고 성장 발전합니다. 외교 강국으로 경제 강국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멈춰있던 개혁의 시계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추석 전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가장 어려운 개혁입니다. 70년 만에 역사적 쾌거가 될 것입니다. 조작된 가짜 정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근절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에 따르는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언론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 개혁도 질서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사법 개혁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성장 정책인 A, B, C, D, E, F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만약 추경호 의원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되고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분노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저의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믿어지십니까?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습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입니다.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논의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 육성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공약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가짜정보의 근절도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 고용대책, 주식 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검찰 등 관계기관의 보고가 진행됩니다. 15일에는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23일에는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58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총체적인 인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과정입니다. 안전보다 자기 양인을, 국민보다 자기 자리를 우선하는 몹쓸 관행을 이번에는 끝냅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4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슬픔을 감당하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인수위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는 국민 주권의 기적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K-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이재명 정부를 민주당은 당정 원팀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으로 자승자박한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사필 규정입니다. 뚜렷한 범죄 혐의와 증거를 쫓는 특검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터무니없이 정적 탄압 운운하며 비난하는 권성동 의원은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을 믿고 호가호위했던 친윤 실세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관련 부패 범죄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진정 떳떳하다면 공언한 대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탄압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의 최대 피해자였던 MBC, YTN 언론노조가 어제 윤석열, 김건희 등 주요 책임자들을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2022년 9월 전국민 강제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르게 했던 MBC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신호탄이었습니다. 건진 법사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보낸 MBC를 없애려고 하는데 강하게 밀어붙여라. 피바람도 좋다라는 취지의 문자대로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 검찰, 방통위 등 권력기관을 앞세워서 전방위적인 MBC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한다는 건진 법사의 또 다른 문자대로 30년 공적 보도 채널 YTN은 국힘 의원과 방통위까지 동원되어 유진그룹에 불법 매각되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긴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방송의 자유를 말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방송 장악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길을 자처하며 정권을 옹호하고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감사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건익위원장 시절에 저에 대해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탄압에 앞장섰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지 3년 만에 늑장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이미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무혐의 불문 결정에 이어서 검찰의 무혐의 종결 처리로 거듭 확인된 저의 무고함은 곧 최재해 감사원의 유죄를 의미합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감사원 불법 감사 수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최재해 원장과 야합해서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정치 사냥을 일삼은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령 전 사무총장도 일벌백계해서 정치감사원이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